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와 로함수의 활용 중에서 지수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수 방정식을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y는 a의 x. 자, 미세의 조건은 a는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a는 1이 되지 말아야 되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점근선이 x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돼요. 여기는 항상 1이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는 그 다음에 이거는 감소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 점근선은 마찬가지로 x축이 되고 여기도 1 지나가게 되고 이런 a가 이렇게 0에서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모양의 그래프,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되더라 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던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그 1대1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뭐냐면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x1과 x2가 서로 다르게 되면 함수의 값도 a의 x1, a의 x의 2도 서로 달라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하면 이게 1대1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르면 함수의 값도 a의 x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의 값도 a의 x2, a의 x2제곱 뭐 이렇게 함수의 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면 x1과 x의 2가 서로 다르게 되면 a의 x의 1과 a의 x의 2도 서로 달라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의 대우명제 보게 되면 대우명제 한번 볼게요. 대우명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a의 x의 1과 a의 x의 2가 서로 같으면 x1과 x2도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우명제 부정하면서 앞뒤 바꿔주게 되는 게 대우명제가 되는데 그래서 1대1 함수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이 조건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1 함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함수의 값이 서로 같게 되면 여기 있는 지수도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하고 2의 세제곱하고 같으면 x와 x는 분명히 3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것이 서로 같게 되면 이게 3이 되어야 한다. 1대1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밑이 같으면 지수도 같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예제 1번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자, x 구하라 그랬어요. 2의 x제곱, 이건 3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 자, 그러면 이렇게 밑이 같게 되면 지수끼리 같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3의 거듭제곱으로 붙여놓을게요. 3의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이니까 2x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게 되죠. 밑이 이렇게 같게 되면 지수끼리도 같아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얘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5x가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따라서 x가 2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지수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함수의 값이 같으면 지수도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지수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어요. 결국에는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으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문제 1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풀어보세요. 자, 문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x제곱은 3의 81은 3의 4제곱. 자, 따라서 밑 3 똑같으니까 x는 4. 자, 두 번째 문제. 자, 밑을 다 2로 고쳐보도록 하죠. 이거는 2의 x 플러스 2제곱. 이거는 2의 세제곱에 x 마이너스 2제곱. 자, 그래서 2의 2x 플러스 4, 이것은 2의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따라서 2x 플러스 4는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얘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x는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분의 1은 2의 거듭제곱으로 고쳐보도록 하죠. 2의 마이너스 4제곱. 그쵸? 16분의 1이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제곱은 이거는 2의 마이너스 6제곱에 x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거 곱하게 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2x가 8이 되고 따라서 x가 4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의 3-x제곱은 125분의 1의 2x-3이에요. 5의 거듭적으로 고쳐보면 되겠네요. 5의 제곱에 3-x제곱은 이거는 5의 세제곱 분의 1이니까 5의 마이너스 세제곱에 그 다음에 2x-3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지수법칙에 의해서 5의 6-2x 이것은 5의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나오죠. 자, 미 똑같으니까 지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6-2x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4x는 이렇게 넘기면 3 나오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x는 4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푼 거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수 부등식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성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밑이 양수이고 1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계속 그려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근선이 x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1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정근선은 마찬가지로 x축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 그런 얘기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x1, x2가 크면 여기 보듯이 x1이고 x2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x1의 함수의 값이니까 a의 x1이 되고 그 다음에 x2의 함수의 값이니까 a의 x2가 되고 자, 그런데 x1보다 x2가 더 크면 a의 x1보다 a의 x2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a의 x1보다 a의 x2가 더 크다. 자, 증가하게 되면 a가 1보다 크게 되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x1보다 x2가 더 크면 함수의 값도 a의 x1보다 a의 x2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x1, 여기가 x2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함수의 값이 a의 x1이 되고 요거의 함수의 값은 a의 x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감소하게 되면 x1하고 x2에서 x2가 더 큰데 x2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a의 x1, a의 x2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a의 x1의 함수의 값이 더 위에 있더라, 더 크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소하게 됐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증가하게 될 때,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게 되는데 증가하게 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된다.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는 감소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고 부등식에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예제 2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에 1번 보세요. 자, 4의 x제곱이 8의 x-2제곱보다 크다 그랬어요. 4의 x의 제곱보다 8의 x-2제곱이 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2의 x제곱. 2의 제곱에, 이거는 2의 제곱에 x제곱. 이거는 2의 세제곱에 x-2제곱. 자, 따라서 이건 2의 2x제곱, 그 다음에 2의 3x-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더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x,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는다. 3x-6. 왜냐하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게 된다. 증가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얘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따라서 x의 범위는 6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번에는 밑을 5분의 1로 만들어 놓을게요. 요거 5분의 1에 x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5분의 1의 제곱의 x제곱. 그러니까 5분의 1의 2x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밑이 5분의 1이니까 0에서부터 1 사이예요. 0에서부터 1 사이가 되면 이거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감소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함수의 값이 이게 더 크다라는 얘기는 지수는 x 플러스 2하고 2x하고는 누가 더 커야 되느냐 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감소하게 됐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얘를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x가 2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크면 함수의 값도 커야 된다. 자, 이거 거꾸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감소하게 될 때는 큰 쪽의 지수가 크게 되면 함수의 값은 더 작아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도 성립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지수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의 2x제곱, 2의 5제곱의 2x제곱. 자, 부등을 그대로 놔두고, 이거는 2의 7제곱, 128이니까 2의 7제곱에 x-3제곱. 지수법칙에 의해서 정리할게요. 2의 10x제곱, 2의 7x-2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밑이 2니까 이거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예요. 증가함수가 됐을 때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10x, 그 다음에 7x-21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증가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자, 넘기면 3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1. 그래서 따라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7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루트 3분의 1의 x제곱이 9분의 1의 x-3제곱보다 작다 그랬어요. 루트 3분의 1. 이거는 3의 2분의 1제곱이죠. 3의 2분의 1제곱이고, 그러니까 3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분의 1에 2분의 1을 x제곱이라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3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3분의 1의 제곱이 될 테니까 여기 x-3 곱하게 되면 2x-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일부러 선생님이 이거는 밑이 1보다 작게 하려고 그냥 3분의 1로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밑이 3분의 1, 3분의 1 똑같아요. 그러면 2분의 1 x하고 여기 2x-6이 될 텐데
자, 이거는 미시 3분의 1이 됐으니까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네, 감소하게 돼요. 자, 감소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이제 이쪽으로 넘겨서 빼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x가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면 될 테니까 여기 부등호의 방향 바뀌고 그래서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역수 곱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게 감소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사실은 밑을 3으로 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죠. 이렇게 3에 이거는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의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이것은 3에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2분의 1 x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밑이 3이 됐으니까 이거는 증가하게 되는 거야.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하고 비교해 볼 때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2분의 3x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6 나오게 돼요. 그래서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밑이 1보다 작을 경우에 이거는 밑이 1보다 클 경우에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예제 3번처럼 실생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이요. 방사성 동위원소 중 가장 안정적인 C14는 57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반감기라고 얘기하죠. 어느 유적지의 벽화를 조사했더니 C14가 62.5g 남아 있었다. 처음 C14의 양이 500g이었다면 이 벽화는 몇 년 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말하시오 그랬어요. 반감기라고 얘기하죠. 5730년이래요. 5730년마다 이거는 반씩 줄어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처음 500g이 있었는데 이것이 62.5g이 남아있을 때 이게 몇 년 걸렸냐라는 얘기예요. 자, 62.5 이렇게 되는 이것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0g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250g이 반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125g이 되는 거죠. 또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게 62.5g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해드려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게 5730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50g에서 125g으로 줄어들 때까지도 5730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125g에서 62.5g이 될 때에도 5730년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5730년 곱하기 3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5730년 곱하기 3 해주게 되면 9, 7, 21, 3, 55, 17,190년. 17,190년이 되겠습니다. 지수함수로 해주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지수함수로 해준다 그러면은 500g에다가 2분의 1씩 줄어드는데, 이게 몇 번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5730년마다 한 번씩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X년 후에 62.5g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500g이 2분의 1을 몇 번 했더니만 62.5g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몇 번이나 되겠는가라는 얘기예요. 자, 해주게 되면 이거는
요걸 이쪽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5730분의 x가 되고 이거는 500분의 62.5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해봤듯이 여기 얼마가 되느냐면 8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8 곱하게 되면 그래서 8분의 1 이거는 8분의 1 자,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면 2분의 1에 5730분의 x가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5730분의 x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은 5730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17190년이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반씩 줄어드는데 5730년씩 걸린다. 그래서 62.5가 될 때까지 이렇게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번인가 5730년이 몇 번 나왔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문제 3번하고 문제 4번도 실생활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문제 3번하고 문제 4번입니다. 자, 다 풀어봤나요?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요. 어느 펀드 상품에 A1을 투자할 때 T년 후의 이익금은 A의 3분의 4, 3분의 4의 3분의 T1이 된다고 한다. 처음 투자 금액이 90만 원이고 T년 후의 이익금이 160만 원일 때 T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제 3번. A1을 T년 후에 A1이 T년 후에 투자했을 때 이익금이 A의 3분의 4 3분의 4에 3분의 T1이 된대요. 그렇죠? 그런데 90만 원이 T년 후에 얼마가 되었다 그랬냐면 160만 원이 되었대요. 그랬을 때 T가 몇 년 후에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얘기죠. 자,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자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따라서 90 곱하기 3분의 4에 3분의 T년을 해주게 되면 90만 원이 T년 후에는 이만큼이 될 테니까 이만큼이 되는데 이게 160만 원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계산해주면 여기서 T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10으로 약분해주면 되는 거죠. 90으로 나눠주게 되면 3분의 4에 3분의 T제곱이 9분의 16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분의 4에 3분의 T제곱이 3분의 4의 제곱이 되는구나. 9분의 16은 3분의 4의 제곱이 될 테니까. 자, 따라서 3분의 T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는 얼마가 되느냐면 6년 후가 되는 거죠. 6년 후에 이렇게 된다. 160만 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제는 개봉한 지 T시간 후에 처음 향을 내는 정도의 50제곱근 2분의 1의 T제곱만큼 향을 낸다. 방향제가 처음 향을 내는 정도의 128분의 1보다 적게 향을 내면 사람이 더 이상 향기를 느끼지 못한다고 할 때 이 방향제의 향기가 지속되는 시간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T시간 후에는 이만큼을 낸대요. T시간 후에는 얼마만큼을 낸다 그랬냐면 50제곱근 2분의 1에 T만큼 내는데 이것이 128분의 1보다 적게 되면 안 된대요. 적게 되면 더 이상 향기를 느끼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128분의 1보다 커야지만 향기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T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2의 5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의 t제곱. 이거는 2의 7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 다시 쓰게 되면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0분의 1. 50분의 t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2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자, 밑이 지금 2니까 부등호의 방은 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0분의 t. 그 다음에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의 범위를 구해주게 되면 350. 부등호의 방향 여기서 이거 마이너스니까 부등호는 바뀌어서 3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350시간보다 같거나 작아야지만 이럴 때에만 향기가 지속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시간은 350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수 방정식,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 실생활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